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정책론 볼 텐데, 먼저 조금 제가 이제 양해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이 지금 감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기침할 수 있으니, 기침할 때 제가 가리고 하겠지만, 혹시 힘 약한 분들은 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 표정 보면 알 거예요. 기침할 거다, 안 할 거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제 정책론 들어갈 건데요. 제가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많은 수험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정책론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울 시간 내용들은 아주 어렵거나 하는 건 없고 일단 지금을 잘 챙겨두시면 나중에 더 깊이 있는 공부할 때 아마 큰 도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1장의 정책의 본질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정책의 의의죠. 정책의 의의 그러면 뭐 개념도 설명할 거고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된 배경을 설명할 건데, 자, 정책의 개념은 별거 없어요. 우리가 배운 걸 한번 적용해 보죠. 정책은 말 그대로 정부의 정책이에요. 뭐 같은 말 반복이네. 예. 정부의 대책,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요 보통. 맨날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들 있잖아요. 뭐 부동산 대책, 뭐 교육 대책, 다 이게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앞으로 뭐 하기 위해서 만든 방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성격은 특별하게 시험에 나올 건 없어요. 정책은. 뭐 담당자의 뭐 주관도 개입될 거고 복잡할 거고 등 나올 텐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특별하게 시험관은 직접 나온 건 없으니까 가볍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정책의 유형이죠. 자,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학자들이 정책을 어떻게 분류했는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각 정책들의 사례가 되게 많아요. 사례가 제일 시험도 많이 나오고, 가장 어려운 게 정책의 특징이에요. 각 정책들의 특징인데, 가장 기본이 분류다 보니까 학자에 따라서 그걸 암기해야 될 텐데 굉장히 많아 보이고 부담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하면 안 되고 딱 보시면 많이 겹쳐요. 분배. 규제를 나눠서 규제. 그리고 재분배가 얼추 다 있어요. 그러면 학자마다 특이한 정책이 따로 있어요. 일단 그걸로 해놓는 거예요.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다 암기할 필요가 없이 내가 아는 것만 풀면 되잖아요. 그래서 로이가 분류한 정책 중에서는 뭐가 좀 특이하죠? 구성정책이. 자, 알몬드와 포엘은 뭐가 좀 특이하죠? 상징 추출이. 그리고 설리스베리는 자율규제가. 그리고 리플리 프랭클린은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가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노란색 보이죠? 로구, 이렇게 로구. 우리가 로구 함수 그러면 수학 내용인데 수학 하기 싫죠, 여러분. 수학에 쓸 때 입 나오지. 무슨 나와? 로구, 이렇게 로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상추, 이렇게 알상추. 평생 여러분 기억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맨날 고기 먹을 때마다 필요한 게 상추다 보니까 상추, 알상추. 주의할 것은 배추 아니고 상추, 알상추. 그리고 사자, 호랑이 사자, 이렇게 사자. 그리고 RF 경복, 이렇게 RF 경복.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이렇게 경복, RF 경복. 자, 이 분류 갖고도 문제가 꽤 많이 나오고요. 직접 안 나오더라도 지문상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나와요. 최근에는 자꾸 나왔던 게 이였어요. RF 경보가 자꾸 문제에 등장했었어요. 실제 기출 문제는 종합으로 내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섞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들어가요. 모르면 틀리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로이. 자, 로이가 분류한 정책의 유형이 가장 선구 개념이 선구자였고, 나머지는 다 좀 아쉬운 면을 보완하고자 제시한 거라서 거의 선구자라서 제일 많이 내고 비판도 많이 해요. 이거 뭐 왜 빼놨냐?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로이의 정책은 특징 같은 거 다 정확히 두셔야 돼요. 그러면 자, 정책은 가장 기본이 뭐라 했죠? 사례니까 대략 보면 답은 나올 거예요. 하나 봐볼게요. 뭐가 있는지. 자, 첫 번째는 분배. 분배가 무슨 말이죠? 나누어 준다. 그러니까 분배, 그냥 같은 말로 보시고, 나누어 주는데,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등한테 이익을 주는 거예요. 분배하겠다. 나누어 준다. 뜻이에요. 그런 사례가, 자, 우리
SOC 건설, 사회간접자본, 도로, 항만, 공항 정부가 건설해줘요. SOC. 그다음에 수출 특혜 금융을 해주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주고, 자금 대출해 주고, 택지 분양해 주고, 또는 국공립학교에서 교육해 주고, 지금 다 뭐요? 주고. 자, 사례 알면 특징이 이제 따라 나와요. 이렇게 주는데 필요한 그 재원은 부담하는 사람이 특정, 불특정. 불특정한 사람이 낸 세금이에요, 세금. 일반 지원이다. 분배 정책. 자, 분배 정책은 계급 대립이라든지 또는 이념적인 그런 싸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혜택을 받는 거니까. 이해 문제지 이념 문제가 아니라 보시면 돼요. 자, 뒤에 나올 재분배는 달라요. 재분배는 있는 사람한테 좀 가져와서 주다 보니까 계급 대립 또는 이념적인 싸움이 생기지만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님을 아시면 돼요. 이게 분배 정책. 제일 쉬워요. 두 번째는 규제 정책. 규제. 규제? 앞에 배운 적 있죠? 정부 규제할 때. 뭔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게 규제인데 특정한 개인, 기업체 등에 대한 어떤 행위 등을 제한 또는 뭐 통제하는 게 규제예요. 자, 항상 모든 공부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중요한데 규제는 못하게 하는 거니까 강제력이 행사될까 안 될까? 돼요. 강제가 돼. 규제. 못하게 강제하는 거니까.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법이 있어야 돼서 여기는 따로 없지만 특징에 법률의 형태를 띈다라고 해요. 강제력이 행사가 된다 특징이 하나고 그리고 법률의 형태를 띈다가 또 하나 나와요. 종류는 앞에 했던 거 우리 앞에 기억을 더듬어서 정부 규제 그럴 때 구분하기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를 했었죠. 종류, 독가, 진품, 소환, 작사 그런 게 다 규제들이에요. 규제. 공공요금이 일종의 가격 규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죠? 다 이게 규제의 사례가 된다 보시면 돼요. 내용상에서는 사실 제일 쉬워서 사례도 거의 안 나올 만큼 이거는 비중이 좀 낮다 보시면 돼요. 대신 분배라든지 뒤에 나올 재분배는 늘 비교되는 개념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 이게 규제예요. 규제. 세 번째, 재분배. 다시 나누어 준다. 다시 그러니까 돈이나 재산 같은 부를 많이 가진 사람한테서 좀 더 많이 걷어와서 없는 자한테 주는 거예요. 재분배. 다시 나누어 준다. 그런 사례가 누진세 같은 거. 이게 뭐죠, 누진세가? 소득 구간이 올라가면 세금 더 내는 세율 구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건설해 준다거나 또는 세액을 공제 감면. 더 내게 하는 거고 덜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좀 더 내고 없는 사람은 좀 덜 내고. 이게 재분배. 벌써 느낌이 다시 나누어 준다고 있는 사람한테 가져오다 보니까 저항도 심하고 있는 소수가 비용 부담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부담자들은 자신이 비용 부담을 알기 때문에 저항이 많아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저항이 많다 보니까 집행도 좀 어려워져요. 눈에 띄기 때문에. 자, 이제 특징을 더 물어본다 하더라도 다시 나눠준다고 그러면 다 풀리게 돼 있고 잘 보면 임대, 세액, 공제, 영세민 취업 사업, 사회보장, 저소득층에 대한 무슨 혜택 주는 것. 벌써 정책 사례 중에 다 있다 없다의 냄새가 많이 나게 됐어요. 이게 재분배 정책, 재분배. 이게 되죠. 다시 나눠준다. 있는 자, 없는 자, 계급 대립도 생기고, 집행도 어려울 거고, 뭔가 좀 이데올로기 문제가 개입되게 돼. 이데올로기가 있죠. 재분배. 우리 앞에 했지만 진보, 보수 어디가 재분배를 더 찬성할까요? 진보가. 진보주의가 좌파 입장인데 없는 사람들을 챙기는 이념이거든요. 하지만 보수주의는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있는 자는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조세 강화를 싫어해요. 조세를 강화한다는 것은 더 낸다는 말이기 때문에 반발한단 말이에요. 이게 재분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성정책. 구성한다. 만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말은 정부기구를 만들어요. 정부기구의 신설, 변경. 정부가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정권 진행 중에서 정부 조직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를 신설하거나 어떤 없애거나 통합하고 정부기구의 신설 또는 변경인지. 이 정부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과거에 중소기업청이 선택돼가지고 이게 다 구성 정책의 사례도 보시면 돼. 구성한다. 선거구.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일하기 위해서 뭘 만드는 건다 보시면 돼. 그래서 뭔가 좀 체제의 구조와 또는 운영에 관한 정책. 이게 바로 구성 정책이. 이거는 곧 이 개념이자 이 설명이 곧 사례라 보시면 돼. 기관 신설 변경. 물론 더 가면 거기에 뭐 공무원의 보수 나오기도 해요. 왜? 기관 만들어서 일하려면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잖아. 보수 줘야 될 것이고. 이다 구성 정책. 이 네 가지가 로이의 정책의 형태인데 제일 내용이 많이 나와요. 정리 잘 해두셔야 돼요. 나머지는 사실은 거의 다 사례로 끝나버리고 특징은 거의 다 이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봤지만 분배, 그 다음에 규제, 재분배, 구성까지 네 가지의 특징을 많이 보셔야 돼요. 제가 준비한 그 기본 교재가 여러분 말 기본서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마음은 더 싣고 싶은데 처음부터 하기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막 벽을 둬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쉽게 써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큰 부담이 되는 내용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책을 얇게 100회 좀 넘게 만든 이유는 많이 읽어보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문제 풀다가 이거 책이 없었는데 그건 아니야. 이 수업이 우리가 문제를 막 100점 맞기 위한 수업이 아니고 행정을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문 열어주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 다음에 공부 나중에 하는데 이거 들어봤는데 되게 쉽게 이겼는데 이런 느낌 오시는 거지. 이게 제 목표예요. 물론 이거 잘 한다면 문제 웬만큼 다 풀리긴 풀려요. 하지만 제가 100%는 장담을 못해. 왜? 다 언급을 안 해서 참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하면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일단은 좀 편하게 가자. 편하게. 자주 보시면 돼요. 같은 것도 반복하면 우러난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 새로운 것만 쫓지 말고 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하시면 더 효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정책이 있다 여러분. 추출 정책. 추출은 아까 누가 분류한 정책이었나요? 추출. 알몬드와 포에리. 알상추. 이렇게. 알상추. 추출. 추출이 무슨 말이죠? 빼내는 거야. 추출한다. 알로액 추출 이렇게 하잖아. 추출한다. 빼낸다. 그래서 조세, 병역 같은 즉 징세, 징집처럼 인적 자원 또는 물적인 자원을 빼내는 거죠. 이게 추출 정책이다 보시면 돼요. 이러면 살해하시면 돼요. 살해. 그러니까 뭔가 뭐 인적이나 물적인 부담을 주는 거예요. 내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추출하는 거니까. 됐죠? 추출. 여섯 번째는 상징 정책, 상징물, 상징 정책. 뭔가 국가가 또는 정부가 상징을 통해서 그 지역의 주민이면 주민 아니면 국민들한테 자긍심을 좀 심어주는 그런 정책이 바로 상징 정책인데 경복궁을 복원한다거나 군대 열병, 올림픽 같은 거, 월드컵 마찬가지. 이번에 뭐 평창 올림픽 마찬가지. 그러니까 뭔가 국제 뭐 스포츠 이벤트를 정부가 유치하는 것은 다 상징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정책인 거지. 그러니까 왜 할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월드컵 개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꼭 무슨 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건 아님을 꼭 아셔야 돼요. 저는 그거 되게 싫어요. 무슨 이번에 뭐 평창 월드컵 했더니 뭐 10조에 뭐 무슨 효과가 있다. 그거 안 믿어요. 그건 다 허구야, 허구. 그건 사실은 실상도 없는 그냥 말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는 다 적자예요, 여러분. 그 많은 시설, 산림 파괴 어떻게 할 건데? 그거는 비용으로 어떻게 환산이 안 된 만큼 소용한 말이야. 이제 뭔가 상징물이야, 상징물. 우리가 이 정도의 개최할 능력이 있다. 또 고궁 같은 거 왜 복원해? 우리가 역사가 길다. 이런 것들. 국기. 국기 따로 없지만 국기는 우리나라의 상징이잖아요. 태극기. 어디 갔을 때 보고 대한민국 부끄럽나? 아니잖아요. 되게 반갑잖아요. 저기 태극기 보여. 얼마나 반가워. 상징물들. 우리 올림픽 공원도 있잖아요. 우리가 했구나. 공원 같은 거 다 마찬가지. 동사. 다 이게 사례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거는 사례 마시면 돼요. 상징 정책. 지금 주어진 말과 아래의 말들이 다른 게 다 없죠. 이게 상징물이구나. 우리 지역마다 축제 되게 많이 하죠. 축제. 자, 바로 보령 그러면 뭐 떠오르나 그러면 보령. 충남 보령 그러면 머드팩 축제 이런 식으로. 한평 나비 축제. 이게 성공 정책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나라 그 지방을 알리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알렸잖아요. 우리가 뭘 갖고 보령을 알렸어요? 보령 약국? 그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평 어떻게 알아요? 한우? 하도 유명하지만 알리는 정책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억이 안 남을 건데 그런 거 딱 해놓으니까 딱 떠오른 거죠.
그만큼 이게 상징 정책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앞에 우리가 나왔던 그 정책 중에서는 좀 보면 이거, 자, 경쟁적 주제 같은 것은 이 경쟁자가 힌트예요. 서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권이 크니까. 서로 하고 싶지만 다 주면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몇몇한테만 이익을, 권한을 주면서 거기에다 규제를 걸어두는 거예요. 자, 이동통신사업 서로 하고 싶어 하죠. 통신사업 같은 거. 하지만 이권이 크기 때문에 다 주면 또 피해가 생기니까 정부가 그래, 니만 해. 그러니까 SK, LG, KT 해 하면서 대신 거다 규제를 같이 걸어두는 거예요. 우리 뭐 방송사업, 주파수 같은 거 서로 좋은 거 받고 싶어 해요. 하지만 다 주면 안 돼. 그래서 네가 하는데 대신 이거는 규제다. 이렇게 경쟁적 규제라 불러요. 자, 보호적 규제. 이 보호라는 것은 일반 대중을 보호하게 한 거예요. 뭐 식품, 뭐 위생 규제 같은 거 이런 것도. 이게 보호적 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사례가 나오는데 그 로이의 인용들은 이 내용 플러스 지금 봤죠? 경쟁적 규제가 시험에 나올 때가 있다. 근데 힌트가 있다는 거. 어디에? 경쟁자에. 경쟁을 한다. 이권이 커서 한다. 서로 얻고자 한다. 하지만 다 얻을 수는 없다. 주는 만큼 규제는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쟁적 규제. 이렇게. 자, 이게 정책의 유형이었고요. 자, 그 다음 주제는 자, 정책 과정이라는 주제인데 정책 과정은 사실 이제 총 4가지 단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가 보통 말하는 정책의 과정이에요. 자, 이 중에서 첫 단계가 정책 의제 설정이고요. 써보자면, 자, 첫 번째가 정책 의제 설정. 뭐 아주 새로운 말은 없지요. 의제가 조금은 걸린다. 정책 의제 설정. 최대한 쉽게 그 단어에서 주는 말로 가자. 정책으로 토의할 만한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토의 주제, 의제, 어젠다. 자, 토의해보자 라고 정한 주제. 이게 의제 설정. 그러니까 많은 사회 문제 중에서 담당자가 우리 한번 다뤄보자 라고 채택한 게 정책 의제 설정이고 정책 과정의 첫 단추예요. 담당자가 그 문제를 논의해야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책 의제 설정이 과정의 첫 단추고 그러면 논의해서 뭐 하냐면 정책을 결정하게 돼요. 정책 결정. 물론 이제 결정하는 과정은 복잡한데 뭐 따로 보겠지만 자, 정책 결정이 두 번째 과정이에요. 정부가 이제 이러고 이거 따져보고 경제성 따지고 정책 고려도 해서 이것저것 다 고려한 다음에 결정하는 거지. 토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거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해야지. 정책 집행. 자, 집행을 한다. 자, 집행은 이제 정책 결정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게 집행이고 나중에는 끝나면은 평가해야 돼요. 정책 평가. 이렇게. 자, 이게 나름은 이제 정책의 과정인 거죠, 이게. 과정. 자, 다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게 내용이 제일 많아서 시험에서는 정말 많이 나와요. 이게 제가 말씀한 별 3개 치는 분야인데 얘도 물론 중요해요. 얘도 중요하지. 평가도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론을 내는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건너뛸 수가 없어. 이게 워낙 중요한 몸통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용이 사실은 이게 말이 이 결정이랑 똑같은 주제로 돼 있지 요놈이에 비한다면 이게 몇 배는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복잡하기도 하고 제가 말하는 어렵다는 게 이때 나와요. 자, 평가하는 과정에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용어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렵다는 거는 사실은 낯설다는 말과 비슷해. 낯설다. 낯이 설어서 어렵게 보일 뿐이지 자꾸 보면 아마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 첫 번째 단계 의제 형성이다. 항상 여러분 이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인데 뭐 사회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 중에서 심각성을 인정하여 정책 문제로 채택되는 거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참고하시면 돼.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는 많은 사회 문제 중에서 정부안의 담당 공무원이 논의를 시작하게 한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고 중요하더라도 이거를 정부가 채택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정책으로 논의가 안 돼서 정책의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선택을 해줘야 돼. 이게
정책 의제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설정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그 의제 설정 관련해서 또 중요한 용어 하나가 무사 결정인데, 무사 결정. 무의사. 영어로 non-decision. 그러니까 의사 결정이 아닌 거지, 일단. non-decision인데. 자, 엘리트한테 유리한 문제만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차단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얘기했죠.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안에 들어와서 논의가 되고 결정이 돼서 집행이 됐을 때 엘리트한테 좀 불리한 정책이라면 그 엘리트는 그 문제를 논의하라고 할까 안 할까? 안 해. 막아버려. 이게 무사 결정인 거예요. 자, 좀 간단히 말하면 어떤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정이에요. 논의하지 않겠다는 결정.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 이게 무사 결정이에요. 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정책 의결정의 많은 내용 중에서 사실 제일 의미 있는 것이 요 무사 결정인데 뜻을 잘 이해하시면 돼, 뜻을. 자, 특정한 문제가 있어. 막 대중들 막 논의를 막 해. 이슈가 되고 근데 공무원이 원치 않아. 그건 내가 다루기 싫어해. 이게 무사 결정이에요. 이유는 엘리트의 이익과 상반되니까. 그게 논의가 되면 엘리트가 원치 않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때는 막는 거죠. 차당, 봉쇄. 이 과정에 폭력을 쓴다거나 또는 회유한다거나 혜택을 주겠다 뺏겠다 온갖 걸 다 동원해서 하는 행태. 이게 무사 결정이에요. 자, 뒤에서 따로 배울 엘리트론에 있는 내용 중에 엘리트의 입장이 엘리트에게 불리한 것은 안 하겠다. 그런 말이거든. 무의사 결정이라고 불러요. 저는 지금 이거 논의하면서 이거 참 할 얘기 되게 많은데 막 엘리트론과 다운론을 구분해서 막 논의가 전개되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서로 간에 반복을 하는 거야. 내 말이 맞지? 아니잖아. 내 말이 맞지? 나중에 딱 이게 팍 나타나가지고 조용해. 내가 큰형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저리 가. 나머지는 그냥 헛수에 불과하고 얘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나중에 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정책 의제 설정 모형인데요. 모형. 자, 제목 봤더니 외부 주도형, 동원형, 내부 접근형. 자,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항상 잘 떠올려 보세요. 정책 의제를 형성해 가는데 과정이 있고 또는 모형이 있는데 모형이 자, 이 외부 주도는 말 그대로 바깥에서 주도한다. 바깥에서. 동원형은 동원한다. 누가 동원한다? 동원의 주체가 될까요? 정부가 동원의 주체가 돼. 정부가 동원 훈련하듯이 동원을 해. 동원을. 그 다음에 내부적인 접근. 약간 몰래 하는 느낌? 몰래? 들죠 느낌이. 내부 접근이야. 자, 외부 주도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라는 것은 어떤 결함 같은 거, 사회적인 결함이 터졌어요. 결함. 자, 문제가 터지면 이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거든요. 이슈가 돼. 이슈. 이건 뭐냐면 논쟁 대상이에요. 논쟁. 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막 갑론을박하는 거야 지금 이게. 근데 이게 논쟁이 조금은 의미에서 되다가 넓어져 버렸어. 이게 공중의제예요. 공중.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의 주목을 받는 상태가 된 거죠. 자, 일반 대중들이 눈만 뜨면 그만하고 있는 거야. 이거 막 소금 부리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고 또 받고 있고 이쯤 되면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공중의제고 나중에 정보를 채택하게 돼. 이게 공식의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정책 의제예요. 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밖에서 논의가 되어서 정부한테 강요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강요되었다. 정부가 원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바깥의 국민들이 밖에서 막 문제를 일으켜서 정부한테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채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외부 주도예요. 정부 밖에서 주도했다. 자, 이렇게 국가나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주도해서 오는 것은 어떤 나라일까요? 후진국, 선진국. 선진국형. 그러니까 보통 선진국은 정부의 역할이 약간 중립적인 심판자예요. 수동적 심판자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가 막 기업에서 하는 나라가 아니고 주도권을 민간에 줘요. 정부는 그냥
심판해주는 정도. 역할이 좀 약하다 보시면 되거든. 이게 그런 형태라 보시면 돼. 동원형은 뭐냐면 문제가 터졌는데 정부가 먼저 채택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먼저. 정부가 먼저 채택을 해서 정부가 이거를 이슈화도 시키고 공중의제화 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쉬운 사안이야. 정부가 먼저 채택해서 알리는 거야 막.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행정 PR이에요. 행정 PR. 이때 필요한 것이 행정 PR 또는 정부 PR라는 거예요. 자, 그럼 PR 많이 들어도 PR 홍보 같은 거 PR한다. PR.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이제 알려가는 작업을 하는 거지. 우리 과거에 새마을운동 같은 거 또는 뭐 금모으기 다 정부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공중의제화 시킨다거나 이슈하는 과정에 PR이 있다 없다는 의미 있는 용이니까 알아두셔야 돼. 정부가 아쉬운 거니까 정부가 동원했다 보시면 돼. 세 번째 내부 접근형. 자, 내부적인 접근이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채택하고 여기서 끝나요.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슈화도 안 되고 공중의제화 안 돼요. 대중들한테 알리지 않는 작업. 알린 작업을 하지 않아. 그러면 그 말은 여기서는 PR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지. 큰 차이점이. 자, 내부적인 접근. 다른 말로 음모형이다. 음모. 몰래 하더라. 음모형. 이렇게. 몰래. 그러니까 뭐 무기 구입 같은 거라든지 또는 뭐 대북 지원 사업 같은 것은 몰래 하거든요. 내부적으로만. 우리한테 공개하지 않고. 우리가 뭐 대통령하고 뭐 저 김정은 위원장 만나게 할 때 뭐 공개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 나중에 우리 결과는 알지만 그 이미 물리 작업을 다 하는 거죠. 몰래. 내부적으로. 이런 거거든. 음모형. 그러니까 사안이 좀 중대한 사안이어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안으로 보시면 돼. 그러면 자, 셋 중에서 이건 좀 정부 힘이 강하게 보여, 약해 보여? 강한 나라예요. 후진국 또는 개도국. 셋 중에서 제일 국민을 무시한다? 내부 조건이요.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늘 견지해왔던 말로 풀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설정 이론 모인 것이고 모형. 그 다음에 과정을 보자면 이제 자, 여러 단어 중에서요 의미 있는 것이 뭐냐? 공중의제하고 그 다음에 공식의제인데 남겨놓고 자, 공중의제란 아까 말했지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결정자의 검토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중이 생각하는 중.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면서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상태예요. 이게 공중의제예요. 그래서 정부가 채택한 것이 공식의제. 다른 말로 정부의제로 보시면 돼요. 됐죠? 이게 공식의제의 내용이다. 자, 참고로 여러분, 여기 좀 주워볼게요. 자, 이제 아까 말했지만 사회 문제가 있었어요. 사회 문제. 앞으로 돌아가 볼까? 편하게 그냥. 자, 이걸 해볼게요. 자, 사회 문제가 있어서 저 결함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이슈가 돼요. 논쟁이 되고 공중의제가 됐다가 공식의제가 되는데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을 다르게 해요. 이게 다른 말로는 체제의제라고도 불러요. 체제의제. 그리고 이게 제도의제예요. 제도의제 이렇게. 자, 우리 교재는 안 나오는 용어지만 알아두시라고요. 그리고 다른 말 이게 토의의제고 토의의제 이게 행동의제라고 불러요. 행동의제 이렇게. 이게 환경의제고 이게 정부의제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채택 전의 의제를 부르는 말이고 이놈은 채택 후의 의제를 부르는 용어예요. 알아두셔야 돼요. 용어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 가장 많이 쓰는 용어는 사실 사회 문제, 사회적 이슈, 공중의제, 정부의제가 많이 써요. 정부의제가. 그러니까 공식보다도 더 쓰는 것은 정부의제인데 어렵지 않죠. 정부가 채택한 의제니까. 공식적으로. 오피셜. 퍼블릭 어젠다, 오피셜 어젠다 이렇게 보시면 돼. 다른 말로 제도화됐죠. 제도권에 들어왔다. 정부가 행동에 옮긴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거 알아야만 이런 말이 풀리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체제의제하고 제도의제하고 뭐가 더 포괄적일까요?
더 포괄적이죠. 왜냐면 이 많은 것 중에서 선택을 받은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것은 채택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과정에 이 문제가 채택이 됐을 때 엘리트한테 좀 불리한 정책 문제면 그거는 채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라 그런다? 이게 무사 결정이다. 그죠? 다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봐서 조금은 낯선 말이지만 사실 다른 것에 비해서는 쉬운 편이니까 용어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정책 의제 설정 과정상 나오는 내용이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정책 결정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책 결정의 의미는 별거 없죠. 이제 정부가 하기로 한 그 방침을 이제 정하는 단계가 결정이고, 결정의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참여자인데, 크게는 자, 공식, 그 다음에 비공식으로 나눠서 옵니다. 잠깐 이거 아닌데? 자, 다시 할게요. 약간 넘겨야 돼, 앞으로 지금. 요거부터 해야 돼, 요거부터. 다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정책 의제 설정 유형인데요. 그 앞에 배웠던 단계에 나왔던 용어들 중에서 의미 있는 게 두 가지예요. 공중의제, 공식의제. 공중이란 말에서 힌트를 좀 얻으시면 돼요. 공중 또는 대중. 그래서 공중이 생각하고 있는 상태. 많은 대중들이 이 정도면 정부가 좀 다룰 때가 된 거 아니야? 라고 공감하는 중에 있어. 이게 대중 또는 공중의제. 영어로 말하면 퍼블릭 어젠다라고 보시면 돼요. 퍼블릭 어젠다. 공중이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채택을 한 게 공식 의제예요. 공식. 뭔가 느낌이 정부 안에 들어왔구나 느낌이 들죠. 공식 의제.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이 공감한 것 중에서 정부가 그래 우리가 다뤄줄게 라고 공식 표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식 표명했다. 공식 의제. 근데 이제 설정 과정상 나오는 용어 중에서도 이렇게 공중의제하고 공식의제는 여러 가지 쓰는 말들이 있어요. 앞으로 돌아가 본다면 이런 거거든요. 자, 문제가 터져서 이게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공중의제가 됐다는 말은 대중들이 공감하는 중인데 다른 말로 이게 체제의제라고 불러요. 체제의제. 자, 체제의제가 얘랑 똑같은 거예요. 대중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정부가 해야 될 정도에 이른 단계. 이게 체제의제고. 그래서 정부가 채택하게 되면 이게 제도의제가 돼요. 제도의제. 이렇게. 이게 지금 정부 안에 들어온 상태라고 보시면 돼.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정책 의제가 된 거예요. 또는 다른 말로 토의 의제예요. 채택이 되면 이게 행동 의제고. 이렇게 행동 의제라 불러요. 또는 이거를 환경 의제라고도 해요. 환경 의제. 들어온 것이 정부 의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채택 전과 후가 좀 다른 거죠. 채택 전의 의제를 부르는 말이고 이건 채택 후의 의제를 부르는 말이고 이렇게. 자, 잘 보면 암기 문제가 아니고 이해가 다 돼요. 공중, 전 체제가 다 공감하고 있고 토의 중이고 밖에서 환경적 그러고 원래 환경은 밖에 있는 거거든요. 밖에 환경. 정부가 공식화했고 정부가 공식화했고 제도화했고 제도 행동이 옮기는 중에 있어요. 정부가 행동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다 이게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체제 의제가 제도 의제보다도 포괄적이다 아니면 더 구체적이다. 얘가 더 포괄적이죠. 포괄적이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서 그나마 선택받은 게 얘거든요. 이게 공식 의제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용어를 잘 봐두시고 그래서 밑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공중의제라는 것은 이렇게 공중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 이게 공중이고 정부가 공식으로 채택한 거고 느낌 오죠? 정부가 공식으로 제도화한 거고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딱 묶어가지고. 시험에서 이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정책의제 설정 관련된 개념이다. 그중에서 성격이 같은 거 다른 거 또는 공식화하기 전과 후를 구분해봐라.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물론 경찰 간부 시험이었지만 의미가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죠. 공중, 공식까지. 자, 이게 정책 과정 단계 중 첫 단계. 정책 의제 설정이요. 그 다음 뭐죠? 이제 정책 결정이죠. 자,
정책 결정의 의미는 별거 없어요. 정부가 이제 정하는 거니까. 방침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참여자인데, 참여자는 크게 공식, 비공식으로 나와요. 공식, 비공식. 봤더니, 입법, 뭐 행정수반 또는 행정부 또는 행정기관, 사법부. 비공식에는 이익집단, 정당, 시민, 외부 전문가, 언론 등인데 이 중에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뭐냐면 정당이에요. 아이고, 정당이에요. 정당이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면 많은 수험생들이 헷갈려 하거든. 여러분 정당은 국회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왠지 모르게 같다고 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 헷갈리면 안 되세요. 공식과 비공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공무원이냐 아니냐예요. 자, 공무원이면 뭐고? 공식이에요. 공무원이 아니면 비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질문. 국회의원은 공식, 비공식 뭘까요? 국회의원. 공식.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선거로 뽑은 사람들은 다 공무원으로 보시면 돼요. 국회의원.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국회에 있는 상임위원회. 그것도 공식 참여자.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거거든. 상임위원회 구성원이 국회의원이에요. 여러분 정당은 달라요. 정당은 많아요. 뭐 정의당, 녹색당 되게 많은 게 이거는 민간이 만든 개념이 단체지 정부가 만든 기구가 아님을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정당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은 공무원이 맞아요. 그렇지? 근데 정당 자체는 그냥 일반인, 민간인. 여러분 그 취업하는 사람 중에서 정당에 취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무원은 정부 기구 안에 있어야 돼요. 행정, 입법, 사법, 무슨 중앙선관위, 헌재 등에 있어야지 공무원이지 아니요.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식, 비공식. 공식. 공무원이잖아. 정부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이렇게. 판사, 당연히 공무원이잖아요. 자, 정당 관련된 것은 다 뭐? 비공식. 정당 사무총장, 비공식. 국회 사무총장은 공식. 공무원이니까요. 자, 지금 뭘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당. 이거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 이게 정책 결정상 필요한 기본 참여자로 본 거죠. 자, 이제 정책의 결정 과정인데, 이제는 그 참여자를 봤어요.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 쭉 되게 나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게 좀 더 들어가면요, 단계가 한 두 단계 더 있어요. 근데 가장 짧게 본다면, 첫 번째, 문제를 파악을 해야 돼요. 문제 파악 과정이다. 자, 정책 결정을 여러분이 정답 결정으로 봐볼게요. 정답 결정할 때. 여러분 문제 풀 때 1번, 2번, 3번, 4번 중 정답을 정해야 돼. 그게 정답 결정 또는 정책 결정할 때 첫 번째가. 문제를 파악해야 돼. 정책 문제를 파악하고 정의해 봐야 돼. 자, 이 문제가 왜 생긴 거지? 원인 같은 거. 언제 썼던 거야? 뭐 기간 같은 거. 이거 파악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문제 풀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옳지 않은으로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만약에 옳은 것을 이라고 물어봤는데 옳지 않은으로 파악했다면 그건 중요한 실수를 한 거죠. 중요한 오류죠. 오류, 에러. 이렇게 문제의 파악이나 정의를 잘못한 근본 오류를 부른 말이 있어요. 그러면 1종, 2종, 3종, 4종 중에서 몇 종 오류일까요? 문제 파악을 잘못하거나 정의를 잘못한 근본 오류는 1종이 아니고 3종 오류예요. 알아두셔야 돼요. 자, 문제를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잘 못했다면 그게 바로 제 3종 오류예요. 잘못했다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은 중요한 말이 나올 때는 1종이 보통 나오잖아요. 근데 1종이 아니라 3종임이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죠. 다른 말로 이게 메타 에러예요. 메타 에러. 메타 에러. 자, 이거를 번역할 때는 근본 또는 상위라고 보통 번역을 해요. 상위.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오류야. 위에 있는 오류. 메타 오류.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해요. 많이 나오고. 누구든지 문제를 잘못 파악했다면 그 다음이 이제 다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인 거지. 그렇죠? 자, 문제를 잘 파악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보를 모아야 돼요.
자료도 모으고 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또는 결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대안들을 찾아봐야 돼. 대안의 탐색.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대안이 있는가. 대안을 탐색하고 평가하는 단계가 이 단계. 봤더니 굉장히 좀 또 어려운 말이 나왔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렵단 말을 할 때가 됐어요. 큰 분류할 때는 자, 직관적인 예측. 그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할 때 직관적인 예측이 있고 또는 연장적인 예측이 있고 연장 그리고 이론적 예측이 있다. 직관적 예측의 결과물은 추측한다는 말이에요. 추측해보고 아니면 투사해보고 예견해보고. 자, 먼저 말을 파악하셔야 돼요. 말부터. 자, 직관적 그러면 느낌상 어때요? 말 그대로 느낌이야, 느낌. 영감 같은 거. 추측이니까 추측. 이거는 주관적, 객관적 무슨 예측 같아요? 좀 주관적처럼 보이죠? 주관적인 거예요. 자, 직관적이다. 여러분, 직관, 영감, 느낌 같은 거예요. 자, 연장은 뭐가? 연장. 이어보는 거잖아요. 투사해봐요. 투사.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향을 가지고 뒤를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출제에 경향이 보이죠. 그러면 그걸로 연장시키면 돼요. 그러면 예측이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제일 대표가 물론 시계열이지만 연장한다는 말로 보시면 연장해보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식의 경향을 본다면 주식의 등락이 좀 보이잖아요. 자, 봤더니 주식의 흐름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분기별로 이런 관계라면. 그 다음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비춰보면 돼요. 비춰.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비추면 돼요. 물론 이제 이 당시에 몇 가지를 고려해야겠지만 적어도 기본은 그동안 해왔던 걸 바탕으로 비추는 거예요. 투사. 연장한다. 말만 잘 풀면 돼요. 그러면 자, 연장을 할 때는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약간 객관성이, 약간 객관적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은 객관적이에요. 이렇게. 말 그대로 이론적으로 예측해. 이론적이다. 다른 말로 예견할 때. 예견.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이론으로 하는 거니까 뭔가 좀 검증된 느낌? 점점 내려올수록 예측하는 결과가 좀 더 확실해요? 좀 불확실해요? 좀 더 확실해요. 왜? 확실한 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제일 없을 때 하는 거야. 추측을. 여러분 문제 풀 때, 전혀 모를 때 직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밑에는 아는 걸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해서 보는 거고. 이건 아예 이미 수학적으로 뭔가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거지. 이렇게 해서 대안들을 탐색해 본 다음, 탐색 평가한 다음에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 속에는 또 세부 기법이 굉장히 복잡한 게 많아요. 뭐 브레인스토밍도 있고, 델파이, 뭐 선형 계획, 민감도 분석, 회계 분석, 뭐 계층 분석, 목표 계획법 되게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9급만 본다면 9급은 여기 직관적 예측에 나와 있는 뭐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여기 없지만 무슨 뭐 교차 영향 분석, 변증법적 토론 같은 게 개념이 나와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우리 9급이라면 분류만 되면 되고요. 7급, 8급 하는 분들은 내용을 다 공부해 놔야 돼요.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우리 대학교 전공할 때는 3학년 넘어가서 배우는 계량 쪽이에요. 계량 쪽. 그래서 쉽지도 않고 전공자가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서 어려워요. 대학원 가도 계량 쪽은 다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과목이 우리 공무원 수험 과목이 행정학 개론이기 때문에 개론서는 내기 힘든 파트예요. 소위 말하는 행정학 원론 같은 우리 명칭이 그래서 7급 이상에서는 내지만 원래는 개론 때는 못 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알다시피 뭐 교수들이 그런 거 고려하나요? 자기 마음이지.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잘 안 나온 편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험 준비 그 내용에 따라서 좀 구분해도 돼요. 자, 그것들은 따로 좀 봐야 될 내용이라서. 아무튼 이게 결정의 과정이었어요. 이제 이 과정에 대안들을 탐색 평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를 알았어요. 그 결과를 안 거 가지고 이제 비용이라든지 편익을 막 따져서 빼도 보고 나눠보고 하는 개념들이 드라마 보세요. 뭐 순현재 같이 뭐 편익과 비용의 비율 또는 뭐 내부 수익률
또는 자본의 해수기간 같은 걸 좀 배우게 돼요. 이건 좀 어려워, 이것도. 거의 이쪽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올 텐데 그 계산 문제가 지금처럼 비용, 편입 분석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9급, 직급 다 나오거든. 하지만 지금은 좀 버거우니까 지금은 말로 설명하기 쉬운 이 정도만 떨어볼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일단 기본 목차 좀 봐두시고 좀 쉬었다가요. 나머지 이어서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